나는 사람만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힘들진 않았을 거야. 한숨처럼 뱉는 말.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이 더 오래 남습니다. 사업을 망친 것도, 가족 간의 다툼도, 친구와의 거리감도 결국 사람 때문이었죠. 오늘 노후 산책에서는 사람 보는 눈을 기르는데 꼭 필요한 본성이 못된 사람 7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계신가요? 1.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 내가 털어놓은 말이 결국 나를 찌르더라고요. 올해 71세인 유경숙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땐 마음이 꽤 들었습니다. 성격도 야무지고 말도 공손했죠.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 육아도 도와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기꺼운 마음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경숙 씨가 몸살로 일주일 넘게 앓게 되었습니다. 기운이 없으니 집안일도 손주 돌보는 일도 모두 멈췄죠. 며느리에게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에서도 무릎이 많이 안 좋다고 하네. 이젠 내가 도와주는 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야. 그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죠. 그 말에 경숙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임 자리에서 며느리가 큰 소리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도 아프시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애 봐달라는 말도 못하게 생겼죠. 사실 요즘은 밥도 제대로 못 해 드시는데요, 뭐.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아픔이 공개되고 평가받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묘사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땐 그냥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근데 그 후로 그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약점을 꺼내지 않습니다. 함께 덮고 함께 안아주는 게 가족입니다. 아픈 걸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이 돌아서 면피용 핑계가 되고 비난의 재료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너무 쉽게 열었구나. 누군가 내 속마음을 이용해서 내 입지를 줄이고 내 자리를 좁게 만든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함을 말할 수 있는 건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공격 거리로 쓰는 사람은 결코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사람에게 실망했어도 스스로에게까지 실망하지는 마세요. 마음을 열 수 있었던 당신은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2.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중적인 사람. 그 사람은 늘 웃으면서 욕을 해요. 60대 중반 김정만 씨는 퇴직 직전에 아주 낯선 감정을 처음 겪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졌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가 두려워졌다는 것. 직장 생활 35년. 자신보다 한참 어린 후배였지만 묘하게 말이 잘 통하고 눈을 마주치며 웃는 모습에 요즘 젊은 사람도 괜찮네 싶었던 사람이었죠. 정만 씨는 그 후배에게 늘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힘들지. 상사 눈치 보느라 피곤하겠다.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고생 많다. 그 후배도 늘 선배님 덕에 버텨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상사와 우연히 단둘이 이야기하게 된 날이었죠. 그 자리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김 선배, 요즘도 말 많으시죠? 그 후배 말 들어보면 예전처럼 고집도 세고 자기 위주시라던데요. 정만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나에게 선배님 덕분에 산다고 하던 사람이 등 돌린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입을 닫았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고 회식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퇴직이 다가올수록 가슴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죠. 이중적인 사람은 당신의 신뢰를 소비합니다.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앞에서도 좋고 뒤에서도 좋은 사람입니다.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그 뒤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참 예뻤어요. 근데 그 말이 칼이 될 줄은 몰랐죠. 사람이 말로 다가오면 행동으로 확인해 보는 법도 배워야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깊어진다고들 하지만 그 깊이라는 게 결국 상처에서 배운 지혜 아닐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자는 걸 배우게 되죠.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생깁니다. 그러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 잘못이지 당신 잘못은 아니니까요. 3. 힘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사람. 처음엔 나한테도 무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아픈 뒤로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올해 72살이 된 장정숙 씨는 지난 겨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소한 통증이라 넘겼던 게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큰 수술로 이어졌죠. 병원에 있을 때는 오가는 친척들, 지인들 때문에 오히려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무리하지 마세요. 다들 말로는 걱정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하지만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이후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늘 먼저 전화하던 조카는 소식이 없고 매주 오던 사촌은 한 달 넘게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평소엔 말 한마디도 조심하던 이웃이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 그 정도는 혼자 하셔야죠. 자꾸 사람 부르면 피곤해요. 병원도 다녀오셨잖아요. 그 말에 정숙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할 땐 내가 도와주던 사람이었는데 아프고 나니까 짐이 되더라고요. 예전엔 나한테 말도 조심하던 사람이 지금은 눈도 제대로 안 마주쳐요. 힘이 기준이 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럴 때 드러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동안 쌓인 시간보다 훨씬 더 진실한 관계의 증거가 됩니다. 힘이 있을 땐 웃고 약해지면 무시하는 사람. 그건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은 좀 나았지만 마음은 아직 절뚝거려요. 내가 약해지니까 나를 약하게 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나를 힘이 있을 때만 존중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내 능력을 이용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다시 정리하세요. 몸은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당신이 이제는 그 사랑을 줄 사람을 잘 골라야 할 시간입니다. 4. 늘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너는 왜 네 동생만 못하니? 그 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올해 68세인 이정자 씨는 지금도 그 말만 들으면 마음이 쿡쿡 아프다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지난 이야기예요. 시집온 첫 해 명절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던 그 순간 시어머니는 밥 한술 뜨기 전 정자 씨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동서는 음식 솜씨도 좋고
사람 붙는 데가 있어. 근데 넌 참 그게 안 돼. 왜 그런 걸까? 정자 씨는 그때 웃으며 제가 부족해서 그렇더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심장이 콩알만해졌고 그날 이후로 명절이 두려워졌습니다. 살림을 잘해도 아이를 잘 키워도 늘 비교의 잣대는 남편의 형수, 동서,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늘 부족하고 늘 좀 더 잘하지 그랬어라는 말만 돌아왔죠. 나는 그냥 나인데요. 정자 씨는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누군가를 자꾸 비교하고 꼭 위아래를 나눠야 직성이 풀릴까요? 그 말들은 칼처럼 마음에 남아요. 가끔은 지금 내 목소리를 들을 때도 그 사람들의 말투가 따라붙어요. 비교는 사랑이 아닙니다. 비교는 사람을 가르는 칼입니다.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말주변이 있고, 누구는 인상이 좋고, 그런 게 다 사람의 일부분일 뿐인데, 우린 너무 쉽게 전체를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비교 속에서 마음이 병듭니다. 자신을 탓하게 되고, 자존감을 잃어가고, 누군가 앞에 설 때 움츠러들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예전 누군가의 말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서 자꾸 나 자신을 작게 만들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주세요. 나는 그 사람과 달라도 괜찮아. 나는 내 자리에서 충분히 잘 살아낸 사람이야. 비교에서 벗어나는 건 나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며 잘해낸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만의 빛나는 기록입니다. 5.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도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이순단 씨는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외롭고 누구보다 마음이 아픈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 내내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엔 서로 서툴렀죠. 돈이 없고 자식 키우느라 바쁘고 친정 다녀오는 일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늘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는 돈인데 하며 화를 냈고 순단 씨는 그 말에 자꾸 자기 탓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상했지만 남자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입으로 표현 못해도 마음은 다 알겠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크고 두 사람 사이엔 이상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사소한 일로 또 화를 내던 날 순단 씨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나도 사람인데 당신이 나한테 한 번쯤 미안하다 해줄 순 없어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 말에 순단 씨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그날의 서운함 때문이 아니라 40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단어 미안해 때문이었죠. 사과는 작지만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 사이에 다툼이 없는 건 불가능합니다. 말이 어긋날 수도 있고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사과 한마디면 그 뒤끝을 없애고 마음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몰랐어. 그땐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내가 미안해. 내 입장에선 그럴 수 있었겠다. 그 한마디면 상처는 남아도 원망은 사라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혹은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과를 받아보셨나요? 혹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건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이 당신에게 사과해 주세요. 내가 그때 참고 넘기느라 참했었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 앞으로는 내 감정도 더 소중히 여겨줄게. 말이 서툴러도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을 무시하고 사과조차 없는 관계는 이젠 더 이상 감내하지 않아도 됩니다. 6.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처음엔 감사하더니 나중엔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74세 정순덕 씨는 혼자 사는 이웃 아주머니를 1년 넘게 돌봐줬습니다. 처음엔 혼자 밥 해먹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찬을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고춧가루 듬뿍 넣은 김치찌개, 말린 가지 넣은 나물볶음, 자기 식구에게 해주는 것처럼 매일 아침 뭘 하나씩 챙겼죠. 그 아주머니도 처음엔 아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정순덕 씨는 그 말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힘들어도 그 말 한마디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뭐 없어요. 아휴, 이건 좀 짜다. 다음엔 덜 짜게 해줘요. 내가 이거 없인 못 사는 거 알면서.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이상한 찜찜함이 자꾸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덕 씨가 감기에 걸려 며칠 쉬게 됐습니다. 그동안 못 챙긴 반찬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았죠. 그런데 이웃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반찬 안 하시나 봐요. 아프다고 사람 마음 다 식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순덕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보다 당연한 줄 아는 표정이 더 서운하더라고요. 호의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좋아서 한 일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마움이 사라지고 요구가 생기는 순간 그 호의는 짐이 되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진짜 고마운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쁜 사람은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며 지치진 않으셨나요? 누군가의 식사, 말벗, 심부름, 정서적 위로까지.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빠진 적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는커녕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선물이지 월급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걸 받을 자격처럼 요구한다면 그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따뜻한 손길을 스스로에게도 베풀어 보세요. 내가 나에게 해주는 따뜻한 말, 내가 나에게 주는 여유 한 끼가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7. 늘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불쌍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뺏겼죠. 70대 초반 정은자 씨는 지금도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말합니다. 그땐 그냥 안쓰러워 보여서 그게 다였어요. 은자 씨가 도와줬던 사람은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한테도 버림받았고 자식들도 나 안 찾아와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늘 울먹이던 그 사람. 은자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 사람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밑반찬도 나눠주고 은행 심부름, 병원 동행까지 해줬습니다. 처음엔 정말 감사해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좀 대신 해줄래요? 그때 그 말 솔직히 상처였어요. 그런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은자 씨를 자꾸 흔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은자 씨가 개인 사정으로 며칠 연락을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문자는 이랬습니다. 당신도 결국 나 버리는 거구나. 당신도 다를 게 없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금껏 내가 해줬던 건 다 뭐였을까? 은자 씨는 그날 이후 번호를 지우고 마음도 닫았습니다.
감정을 흔드는 건 배려가 아니라 조종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정은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정이 착취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꼭 자문해야 합니다. 이건 도와주는 걸까? 아니면 끌려다니는 걸까?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절대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도움을 받을 줄도 알지만 고마움을 표현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누군가 탓하지 않고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진 사람이죠. 당신의 마음은 참 따뜻합니다. 그래서 상처도 더 크게 남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마음을 정말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나눠주세요.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관계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나를 살리고 나쁜 사람 한 명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선은 지키고 경계는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지금까지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우리 함께 걸어요.